자, 얘들아, 반갑고요. 아까 전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마플 시너지 유형 11번까지 정리를 했는데 수업 시간이 끝나버려서 쌤이 유형 12번부터는 정리를 같이 풀어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학원 방학 전에 확률과 통계 이전 수학 하 부분을 다 끝내고 마무리를 잘 짓고 싶기 때문에 쌤이 현재 시각 10시 23분이 아니 10시래 12시 23분 학원에 남아서 추가적인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학원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12시 23분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제 마스크를 꼭 쓸 필요는 없어서 좀 특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되는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또 얼굴 보면서 또 진행을 할게요. 오늘 하루가 기네요, 여러분들.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새벽에 남아있다 보니까 좀 조용하고 적적하고 한데 너희가 확실히 앞에 있을 때보다는 힘이 좀 덜 나지 않나. 지금 그런 게 있거든, 얘들아. 인터넷 강의를 찍으시는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은 앞에 학생들이 앉아있지 않아도 촬영을 해주시는 이 PD님이 있대. 촬영 감독님. 근데 이제 쌤은 혼자 아이패드를 이렇게 세팅해 놓고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없어서 그냥 허공에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 12번, 13번, 14번 세 개 유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쌤이 선정한 문제들을 다 풀고요. 그 다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유형 12번을 보시면 이제 직선과 삼각형의 개수라는 이제 문제 유형이 등장을 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으나 굉장히 기본기이기 때문에 연습을 잘 해놓을 거야.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 쌤이 선정한 문제는 1199번 문제예요. 자, 앞에 띄어져 있는데, 자, 한번 천천히 문제 읽어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7개의 점이 있다.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PQ를 각자 구해서 더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 자, 가족관 먼저 볼게요.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입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점이 총 7개가 찍혀 있죠. 그 중에 내가 서로 다른 2개의 점을 고르면 그 2점을 잇는 직선이 하나가 나오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을 고르는 순간에 쭉 이 둘을 잇는 직선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골라도 직선이 나오고, 이 점을 골라도 직선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총 7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골라놓기만 하면, 왜냐하면 순서가 상관이 없죠. 얘와 얘를 고르는 것과 얘와 얘를 고르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의 직선을 만들 거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이 2개의 점을 뽑아 놓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뭐가 나온다? 직선이 하나 나오시겠지. 자, 좋아.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직선이라는 건 선분이랑 다르죠. 선분은 어떤 2개의 점을 잇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선분은 이렇게 2개의 양 끝점이 선분의 끝이 되죠. 하지만 직선은 2개의 점을 통과하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거 어때? 쌤이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쭉 그은 거랑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쭉 그은 거는 같은 직선이죠.
그러면 같은 직선을 여러 번 세면 우리가 원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셀 수가 없겠지. 따라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네 개의 점 중에서는 어떠한 두 개를 뽑아도 무조건 같은 직선이 나오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 일렬로 있지 않은 점들은 포함이 되는 순간에 서로 다른 직선을 만들어내겠지만 여기 있는 일렬로 놓여져 있는 네 개의 점은 어떤 걸 골라도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내가 전체 7개 중에 2개를 고르는 전체 방법에서 이 4점 중에서 2개를 골랐을 때의 방법은 일단 빼주자고. 4점 중에서 2점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골랐을 때 다 하나의 직선만 나오기 때문에 4C가 실제로 6이죠. 그러니까 6개를 빼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어지는 직선을 지금 하나도 세지 않은 게 되지. 왜냐하면 여기서 골라지는 2개의 점을 잇는 것들을 지금 다 뺐으니까. 근데 얘도 한 번은 세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은 직선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세주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 한 번만 세도 되는 거를 여기서는 이것 뽑았을 때도 셌고 이것 뽑았을 때도 셌고 이렇게 뽑았을 때도 셌기 때문에 여러 번 센 거죠. 한 번만 세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애를 다 빼주고 한 번만 세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7C2, 21이죠. 거기서 6을 뺀 다음에 1을 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16개가 P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야. 괜찮겠어? 그쵸? 쌤,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여기서 2개를 뽑는 경우만 아니라면 얘를 뽑더라도 그어지죠? 얘를 뽑아도 그어지죠? 그어지고요, 그어지고요. 다 상관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쌤이 말한 대로 일렬로 놓여져 있는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를 다 빼준 다음에 한 번은 제대로 세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16개가 나올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 한번 볼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Q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놓여져 있는 7개의 점 중에서 내가 세 점을 고르게 되면 그러면 삼각형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골랐어? 그러면 걔네 셋을 잇는 순간에 하나의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버리죠. 마찬가지로 이 점, 이 점, 이 점을 골라도 3개의 점을 잇는 순간 삼각형 하나가 생기지. 그러니까 내가 7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게 되는 순간 삼각형이 하나가 생길 거니까 이 경우의 수가 삼각형의 개수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번에도 문제 상황이 발생하죠. 비슷한 문제 상황입니다. 뭐냐면 내가 일직선 위에 놓여져 있지 않은 3개의 점을 선택하면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겠으나, 예를 들어서 이 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이렇게 선택하고 하나만 다른 곳에 있는 걸 선택해도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으나, 문제는 내가 이 일렬로 놓여져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해버리면, 즉 하나, 둘, 셋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걔네 셋을 이어봤자 삼각형이 나오지 않죠. 맞나요? 그래서 내가 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어떤 걸 고르더라도, 즉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일렬로 놓여져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전부 다 삼각형을 전혀 못 만들 거니까 얘를 빼주셔야 되겠죠. 총 7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나올 것이지만 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절대 안 나올 거니까 그 경우만 내가 제외해 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쌤, 이번엔 1 안 더하나요? 안 더하죠. 왜냐? 아까는 한 번은 셌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도 셀 게 없죠. 다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결국에는 35에서 4를 이렇게 뺀 결과이므로 31이 될 거고 얘가 Q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줄 것 같아. 그러면 문제에서는 P 플러스 Q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47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도형에서 만들어지는 직선과 삼각형에 대한 어떤 유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형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거기는 지금 사각형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쌤이 선정한 문제는 1212번이에요. 얘들아. 자, 이 문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쌤이 골라봤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주를 8등분한 8개의 점이 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부터 보자. 8개의 점 중에서 3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총 개수는 56개이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좀 전의 문제와는 좀 다른 점이 내가 8개 중에 어떠한 3개를 선택해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죠. 자, 하나, 둘, 셋을 선택해도 무조건 삼각형을 만들어지고 하나, 둘, 셋을 선택해도 삼각형을 만들어지고 일직선 위에 있는 3개의 점이 없기 때문에 얘는 굳이 뺄 게 없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확하게 8개의 서로 다른 점 중에서 3개의 서로 다른 점을 선택하면 무조건 한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그게 삼각형의 개수가 될 거니까 얘를 계산하면 87에 56개가 나올 거여서 기억의 설명은 일단 참이다 라고 보고 갈 수가 있겠네. 괜찮을까요? 오케이. 다음 니은 보기 한번 볼게요. 8개의 점 중에서 3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총 개수는 12개이다 나왔는데 니은 보기가 나름대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인 개념을 필요로 할 것 같아. 자, 뭐냐면 얘들아, 이걸 모르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원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선분을 그을 건데 원이 한 점과 원이 한 점을 이을 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심을 통과하게 이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통과하게 되는 순간 무조건 얘는 지름이 되죠. 지름이 돼요. 자, 지름으로 내가 선분 하나를 만들면 그 다음에 원 위에 어떤 점을 이렇게 찍더라도 이어진 삼각형에 만들어내는 각이 90도가 이루어집니다. 뭐 이렇게 정가운데 찍어도요.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면 얘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요. 조금 너무 깊게 설명하면 그렇지만 자, 지금 이 친구는 반원이에요. 반원. 근데 반원은요. 부채꼴이죠. 왜냐하면 부채꼴에 이루는 각이 이만큼일 수도 있고 이만큼일 수도 있고 더 넓어지면 이만큼일 수도 있고 더 넓어지면 이만큼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반원이 나올 때 부채꼴은 여기 있는 이 중심각 다 각이 있었잖아. 얘가 180도가 되는 상태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떠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여기 호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가 중심각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에 대해서 쌤이 원 위에 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가 원주각입니다. 그리고 원주각은요 항상 중심각의 절반입니다. 쌤, 그러면요 꼭 이 점이 아니고 제가 이 점을 꼽아서 이렇게 같은 호에 대해서 이으면 얘도 원주각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의 각의 크기랑
여기 가의 크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도 여기도 같아요. 아, 선생님, 그러면요. 반원을 예로 들면 반원은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진 상태니까 여기가 180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같은 호에 대해서 원 위에 한 점을 추가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가 원주각이고 중심각의 절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90도가 나오네요. 따라서 90도가 항상 펼쳐지려면 지름이 중요하네요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이 얘기를 왜 했냐? 직각삼각형의 개수는요, 결국 내가 지름을 하나 그어놓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될 거야. 잘 들어. 여기 점을 뽑고요. 8등분 했으니까 반대편 점을 탕 하고 뽑아버리면 여기서 지름 하나가 이렇게 탄생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지름에 해당되는 두 개의 점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한 점을 얘를 골라도 얘가 90도가 되고요. 얘를 골라도 90도가 되고요. 얘를 골라도 90도가 되고, 얘를 골라도 90도가 되고, 얘를 골라도 90도가 되고요. 얘를 골라도 90도가 돼. 그러면 한 개의 지름에서 생기는 직각삼각형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나오겠죠. 한 개의 지름에서. 근데 보세요. 지금 쌤이 지름을 하나에 그어놓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6개가 탄생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어도 6개 탄생하죠. 이렇게 그어도 6개 탄생할 거고요. 이렇게 그어도 6개 탄생할 거니까 지름이 총 몇 개를 그을 수 있겠구나? 4개를 그을 수 있겠구나. 따라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총 24개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치? 따라서 니은에서 지금 12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24개를 만들 수가 있을 거야. 괜찮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디귿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8개의 점 중에서 3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 개수는 24개다라고 나왔는데, 자, 한번 살펴보죠. 이등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냐면, 얘를 주인공으로 뒀을 때요. 얘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은 가장 가까운 점 2개를 이어서 이렇게 이등변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는 전체에 몇 개가 있을까요? 얘가 주인공일 때 하나 만들어졌으면 얘가 주인공일 때도 하나 만들어지겠죠. 얘가 주인공일 때도 하나 만들어지고 얘가 주인공 하나 만들어지고, 그러면 총 8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애가 있을 거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친구는 총 8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똑같이 얘를 주인공을 놨을 때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니? 그러면 또 한 번 주인공은 총 8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지금 이러한 친구도 총 8개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이미 감을 좀 잡았죠? 자, 다시 이번엔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도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또 한 번 주인공 점에 대해서 8개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친구도 결국에는 8개가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더 이상 다른 모양은 없잖아. 그러니까 총 24개가 될 거니까 디귿에서 주장하고 있는 24개는 맞는 얘기가 되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게 일단 1212번 문제였고, 충분히 조합을 이용해서 풀기도 하지만 사실은 니은과 디귿은 조합보다는 좀 세는 거에 가깝죠. 아시겠어요?
자,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유형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 14번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고3 확통에서도요. 그러니까 고3용으로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도 당연히 맞을 거야. 수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 14번에서는 쌤이 두 문제를 골랐는데 처음엔 1214번 문제를 골랐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집합 x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a, b, c, d, e라고 할 때 5개를 다 더한 것은 여기 나왔는데 좀 이상하죠? 2가 없어요. 그래서 a, b, c, d만 더하면 될 거고 문제가 좀 잘못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를 얘기하고 있죠. x에서 x로의 함수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x가 정의역이 될 거야. 이렇게 1, 2, 3이요. 그 다음 x가 공역이 될 거고요. 이렇게 1, 2, 3이 있을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함수의 기본에 대해서 좀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첫 번째, 얘네들은 고백하는 친구입니다. 얘네들은 고백을 받는 친구들이에요. 함수의 룰은 뭐냐면 고백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고백해야 됩니다. 빼놓지 않고요. 그 다음 오직 한 명한테만 고백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거 연애 시장이랑 똑같아. 고백하는 사람은 일단 다 출발은 해야 돼. 3이 갑자기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하면서 안 가면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일단 다 출발은 해. 두 번째는 여러 명한테 고백을 받는 건 괜찮아. 그건 괜찮잖아, 얘들아.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아서 여러 사람한테 고백받는 거는 문제가 될 게 아니야. 근데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고백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이상하죠.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1과 2와 3이 전부 다 2한테 가도 괜찮지만 1이 1한테도 가고 2한테도 가면 얘는 함수가 아닐 거란 얘기야. 괜찮아? 그럼 오케이. 자,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개수를 셀 건데 가 먼저 봅시다. x에서 x로의 함수는 a개이다. 잘 보세요. 처음에 1이 출발할 수 있는, 1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 갈 대상이 3명이 있는 거야. 그 다음 곱이 당연히 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1이 1한테 가면서 1이 2한테 가면서 1이 3한테 가면서 또 그에 대해서 딸려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동일하게. 그러면 2는 누구한테 갈 수 있냐? 당연히 1한테도 갈 수 있고 2한테도 갈 수 있고 3한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또 한 번 3개가 됩니다. 왜? 이 둘이 같은 애 좋아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또 3개인 거야. 3도 똑같이 3개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27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나. 얘를 굳이 쌤이 또 한 번 수형도로 나타내면 자, 1이 고백한 애가 있고 2가 고백한 애가 있고 3이 고백한 애가 있을 건데 자, 1이 1한테 고백하거나 2한테 고백하거나 3한테 고백하는데 1이 1한테 고백할 때 2는 1한테 하거나 2한테 하거나 3한테 하거나 맞죠? 그러면서 또 딸려있는 경우가 그러면서 3이 1한테 하거나 2한테 하거나 3한테 하거나 그럼 경우 뭐야? 딸려있는 경우의 수가 매번 동일하게 개수만큼 있으니까 결국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얘기지. 그래서 27이 싹 하고 구해질 거고 얘가 뭐가 된다? A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나의 경우를 봤을 때요.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의 개수예요. 얘들아, 1대1 대응 뭔지 기억나니? 1대1 대응은요.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는요. 일단 x1과 x2가 다르다면 즉 서로 다른 정의역은 fx1과 fx2도 다르다. 함수값을 달리 가져야 된다. 즉
좋아하는 애가 겹치면 안 된다야. 이해해? 물론 1대1 대응이란 말은 거기에 추가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즉 고백 받으려고 대기 타고 있는 애들과 실제로 고백을 받은 애들이 같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3명 3명이니까 얘는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만 고려해주면 되냐면 서로 다른 애가 서로 다른 애한테 가기만 하면 되죠. 그러려면 얘는 어떻게 해주냐? 처음에 1이 갈 수 있는 친구가 3개가 있죠. 근데 1이 선택을 하고 나면 2가 갈 수 있는 친구는 2개가 있는 거지. 왜? 겹쳐서 안 좋아할 거니까. 그럼 남는 애 하나한테 C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6가지 경우의 수가 결국 B가 되지 않을까. 얘를 또 한 번 수형도로 나타내면 1이 고백할 친구, 2가 고백할 친구, 3이 고백할 친구가 있는데 1이 1한테 고백하면 2는 2 또는 3한테 고백할 거고 2한테 고백하면 3한테 3이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2도 1, 3이 있을 텐데 그럼 얘가 3이 되고 얘가 1이 되고 3이 되면 얘가 1이 되면 얘가 2가 돼야 되고 2가 되면 1이 돼야 하기 때문에 6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B는 6일 겁니다. 세 번째, 다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고 임의의 원소 X는 X에 대하여 fx가 x가 되지 않는 함수의 개수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다조건 써볼게. fx가 x가 아니란 얘기는 1이 들어갔을 때 f1은 1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1이 1한테는 안 갈 거란 얘기야. 2도 2한테는 안 가겠죠. 3도 3한테는 안 갈 거야. 맞니? 그럼 얘들아 이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거 있었죠. 학원에 우산을 갖고 왔는데 누구도 자기 자신의 우산을 챙겨가지 않을 경우 그게 이름 뭐였어? 교란순열이었죠. 또는 뭐야? 완전순열이죠. 그러면 자 1한테 고백하래는 1이 아니고 2한테 고백하래도 2가 아니고 3한테 고백하래도 3이 아니야. 그러면서 1대1 대응이야. 그럼 다 뭐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애를 선택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개수가 몇 개야? 3개지. 그때 우리 F3 뭐라고 외웠니? 2라고 외웠죠. 아, 2가 C일 거란 얘기야, 얘들아.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아닌 것들만 선택해서 가져갈 거니까. 자, 이번엔 라 한번 볼게요. 라는 x1보다 x2가 크면, 즉 정역이 더 크면 함수값 또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봐봐.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1이 만약에 2한테 가면 누군가는 1한테 가야 되죠. 그러면 얘가 성립하지 않겠지. 그럼 어쩔 수밖에 없어? 1이 꼭 1한테 가야 되고 2도 2한테 가야 되고 3도 3한테 가야지만 이 경우가 지켜지겠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고 이게 D가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A, B, C, D를 다 더하면 27 더하기 6, 33에 2를 더해서 35에 1을 더해서 36이니까 정답은 2번 36으로 끝나지 않을까가 결론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1222번을 쌤이 선정했고 터프 문제인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나 조건이기 때문에 나 조건에 먼저 집중해서 얘를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와 있는 조건이긴 했는데 x1보다 x2가 크면, 즉 정역이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미리 약간 스포를 해드리자면 결국 이거는 조합이 될 거예요. C가 될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처음엔 가조건을 무시할게요.
자, 처음에 x라는 집합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 이게 1, 2, 3, 4, 5, 6을 원소로 갖습니다. 그 다음 y라는 집합도 놓여져 있을 건데 얘는 1, 2, 3, 4, 5, 6, 7, 8, 9를 원소로 가져요. 이렇게. 괜찮으시죠? 그랬을 때 쌤이 일단 가족권은 빼고 나조건으로만 그냥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나조건만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이 더 큰 친구가 함수값을 더 크게 가질 거니까 이들 중에서 같은 애한테 고백하는 애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2가 3한테 고백했는데 4도 3한테 고백하면 4가 2보다 더 큰데 선택한 함수값이 둘이 똑같아지는 거잖아. 근데 선택한 함수값도 더 커야 돼요. 큰 애가 선택한 게 더 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풀면 제일 좋으냐? 그냥 여기 있는 서로 다른 9개의 원소 중에서 그냥 6개의 원소를 선택만 해주면 게임은 끝납니다. 선생님 진짜요? 네. 그러면 9C 6이니까 9C 3과 동일할 거고 9, 8, 7에 3, 2로 나누면 3, 3, 2, 4가 되어서 84개가 그냥 정답일 건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9개 중에서 서로 다른 6개를 고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를 예시로 들어볼게. 2, 3, 5, 7, 8, 9 이렇게 골랐어. 6개 골랐죠. 그러면 이제 1부터 6까지가 골라진 친구한테 어떻게 갈지를 결정해야 되지. 1이 5한테 간다, 2가 2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작은 애가 작은 애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1이 3한테 가버리는 순간 누군가는 2한테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건이 깨지죠. 따라서 내가 6개를 골라주게 되면 그에 대한 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돼? 얘네들을 골라진 애들이랑 배치하지 않아도 되죠. 어떻게 얘네들이 얘네한테 배열될 건지를 생각 안 한다는 얘기야. 왜? 이미 골라진 순간 임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임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뭐야? 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서로 다른 6개를 선택만 하면 알아서 함수가 하나 만들어질 거니까 내가 9개 중에 6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만 땅 하고 골라 놓으면 그때마다 하나의 함수가 생기겠죠.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이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는요, 결국 뭐일 수밖에 없어? 조합으로 그냥 그 개수만큼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쌤이 여기다가 가족건을 결합하겠습니다. 자, 가족건을 결합할 건데 가족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F3이 5 이상이라 그랬어요. 이게 추가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 3이요 5한테 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F3이 5인 경우야. 5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F3이 6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F3이 6으로 오는 거죠. 세 번째는 F3이 7로 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얘들아. 잘 들어. 3이 7한테 이렇게 오는 순간 그거보다 큰 게 두 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3보다 큰 출발해야 될 정의역은 3개가 남아 있죠. 그럼 이 3개가 서로 다른 3개한테 가야 될 거야. 왜? 3이 선택한 것보다 4, 5, 6이 선택할 애들이 더 커야 되잖아. 그리고 4가 선택하는 것보다 5가 선택하는 게 더 커야 되고 6이 선택하는 게 더 커야 돼. 근데 2개밖에 안 남아 있으면 이 3개가 서로 다른 3개한테 크기 순으로 갈 수가 없잖아. 따라서 F3이 5인 것과 6인 것은 가능하지만 F3이 7인 것부터 더 커지는 것까지 8인 거, 9인 거는 다 뭐 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1번과 2번만 세주면 되죠. 그러면 처음에 3이 이렇게 5한테 온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1과 2라는 친구는 이렇게 5보다 작은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만 해주면, 2개만 선택하면 작은 애한테 1이 가고 큰 애한테 2가 갈 거니까, 먼저 1과 2는 4개 중에서 1, 2, 3, 4 중에서 2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3이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골라졌다? 그럼 당연히 1이 2한테 가고 2가 3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짝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고르고 나면. 마찬가지로 6, 7, 8, 9, 4개가 남았는데 여긴 3개가 있으니까 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그러면 알아서 짝이 맞춰서 또 이동을 하겠죠. 굳이 배치할 필요 없이. 따라서 남은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주면 걔가 4, 5, 6이 갈 곳이겠죠. 그래서 4C는 6이고 4C3은 4기 때문에 곱해서 24가 먼저 나올 거야. 이게 F3이 5일 때의 경우였어. 그러면 이번에는 F3이 6인 경우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F3이 6으로 가는 이 경우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번에는 1과 2가 갈 수 있는 게 1, 2, 3, 4, 5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가 될 거고, 4, 5, 6이 갈 수 있는 건 7, 8, 9 3개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4가 7한테 갈 수밖에, 5가 8한테 갈 수밖에, 6이 9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경우의 수가 이미 하나로 정해져 버린 거죠. 그 외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쓰자면 3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 결국 얘 몇이야? 1이죠. 그러니까 1이 곱해지면서 5C가 10이니까 10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할 때 F3이 5인 경우랑 F3이 6인 경우는 절대 겹치는 부분이 없는, 즉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잖아. F3이 5이면서 F3이 6인 경우는 없는 경우니까 애초에 케이스 분류할 때 얘를 뭘로 설정한 거야? 2개의 배반되는 경우를 설정한 거니까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얘의 경우의 수와 얘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기만 하면 정답이 34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정답이 4번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하에 나와 있는 모든 확통의 요소들을 다 점검을 했고요. 이 부분을 꼼꼼히 학습해야 방학 이후에 우리가 원순열부터 시작하는 리얼 확통, 진짜 확통에서 부족함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간은 1시를 좀 넘었고요. 새벽. 좀 피곤해지네요. 워낙 오늘 수업을 많이 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 보강 수업까지, 이 추가 보충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고, 열심히 공부해서 방학 때, 학원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또 그 이후에 1, 2월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확통에 대한 이해를 최소한 2월이 끝나는 시점에는 잘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안녕.